다음 저희 페노션 올려주신 분, 네, 한번 볼까요? 증권통으로 주식 참 어렵네요. 네, 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네, 페노션 매수하신 가격이 4,900원이세요. 25% 물량을 가지고 계신데, 매수가 지금 요즘 웃는 날이 올 수가 있을까? 네, 이거를 문의 주셨어요. 네, 오늘 주가는 0.8% 플러스권 마감 나왔습니다. 거래가 많았네요. 네, 650만 주 거래 나오면서 4,190원 마감 나왔고요. 11월 12일 날 해운주 잘 갔잖아요. 네, 4,800원대에서 신고가 나왔고, 눌림목이 뭐 깊진 않습니다. 한 14% 정도, 네, 고점 대비 물러나 있는 지점인데요. 지금 물동량이 워낙에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빛이 들었거든요. 해운주 쪽에요. 페노션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실지, 네, 감독님. 운임지수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좀 운임지수 지수가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거든요. 뭐 내년에 대한 운임지수가 이제는 좀 한풀 꺾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운임 그 비용 지수가 계속 높아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선박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커질 테지만 지금은 이제 긴급 선박에 대한 투여도 주요 국가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운임 지수에 대한 뭐 추세가 바로 꺾이지는 않겠지만은 분명히 뭐 추가적인 끝이 모르게 올라가는 그런 지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해운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안에서 H&M, 그러니까 현대상선이 가장 큰 캐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운임지수가 올라왔을 때 이 컨테이너선 이제 이 지수로 해서 올라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큰 피크를 찍었던 게 11월 달 중순까지였거든요. 가격선이 9,000원에서 15,000원대까지 움직였다라면은 단기간에 그 효과가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주가가 크게 무너져 있지는 않아요. 운임지수가 여전히 좀 고가권에 있기 때문인데, 다만 이제 캐파에 대한 그 크기가 정말 2등, 3등으로 내려갈수록 정말 크기가 확 줄어들거든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에 좀 악화도 좀 느낄 정도로 그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일단 주가에 대한 모멘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앞에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올 때는요, 이 페노션 주가에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던 4,800원 라인대에서는요, 다시 한번 재차 출회될 수 있는 뭔가 미처 팔지 못했던 매도 대기자들이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정리할 이유는 없거든요. 계속해서 화물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4,800원 라인대에서는 매도 대기가 또 준비할 수 있으니, 저는 이 가격대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에 가지고 있었지만은 과감하게 좀 결정을 지어서 빠져나올 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다시 해운주에 대한 물동량을 본다라면은 네. 현대상선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근데 현대상선에 대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항공 운송까지 지금 운임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근데 그에 비해서 네. 대한항공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와서 방송을 통해서도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건네드리고 있는데, 얘는 오히려 빠지면 매수 기회다. 왜냐면은 백신에 대한 수송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대한 위치는 상당히 좋다. 물론 이제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이 인수전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좀 다른 이 이야기거리가 있지만은 일단은 화물 물동량에 대한 추이 본다면 연말 소비 시즌, 백신에 대한 수송까지 봤을 때 해운주에 대한 높이를 좀 걱정이 된다라면은 네. 항공 쪽으로도 보셔도 네, 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페노션 정리는요, 4,800원 라인 때부터 주의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과 HMM을 조금 곁들여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좀 더 나은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네, 페노션 전략 확인해 주세요.